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제 코로나도 이제 거의 끝나가고 선생님도 마스크를 벗었어요. 이제부터는 마스크를 벗고 강의할 예정입니다. 자, 형사 수사 증거에서 우리가 제 1편 수사편을 끝났고요. 이제 제 2편 증거 파트를 할 겁니다. 증거 파트는 대략 양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 입문 강의 수준으로는 한 10강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 이제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수사 증거 교재를 쓰고 있는데요. 수사 증거 교재가 거의 다 되고 있는 편이에요. 수사 다 끝났고 지금 증거 쓰고 있고 그 기본서랑 기출문제 두 개 다 쓰고 있어요. 그래서 수사 증거 기본서랑 기출문제가 한 5월 말이나 그 수사 증거 강의가 6월 초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책이 나와야 되니까 5월 말이나 늦어도 6월 초까지 그 기본서랑 기출문제가 나올 겁니다, 아마. 자, 교재는 뭐 다 써가고 있으니까 이제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 증거편 파트 강의는 이제 이번 주에 그 한 3, 4강 정도 올리고요. 그 다음에 한 3, 4강 정도 올리고 이렇게 한 주에 한 3, 4강씩 해서 3주에 걸쳐서 조금씩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기본서를 쓰다 보니까 그 입문서 교재 작업은 또 별도로 작업을 해야 돼서 제가 시간을 좀 내서 그 입문서 작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 기본서가 다 됐으면은 입문서 쫙 나오고 입문서 강의 쫙 다 찍으면 될 텐데 기본서 작업을 하고 있느라고 입문서가 조금 늦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3, 4강씩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수사 증거가 6월 달에 강의가 있으니까 그 전에 이거 그 부담 없이 들으시면은 그 입문 강의로 충분할 거예요. 그리고 형사법에서 이제 형법이랑 수사 증거 같이 합친 형사법 강의는 그 2023년 5월 달 중순에 시작을 해요. 셋째 주부터 해서 한 30회 과정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30회 중에 형법이 한 22회 정도, 수사 증거가 한 8회 정도 이렇게 할 예정이에요. 그 심화 과정이니까 그때는 이제 기본서, 기출 다 풀 겁니다. 오전에는 그 기본서 심화 이론 강의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오후에는 기출 문제 풀이 강의를 할 거예요. 자,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사 증거에 대해서 이제 뭐 요약서나 뭐 내 친구나 아니면 키워드나 이런 거 원하시는 학생들도 되게 많은 것 같은데요. 일단 수사 증거 같은 경우는 교재 자체가 이제 그 얇고 교재 전체에 그 기출 지문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수사 증거를 내 친구 같은 요약서를 만들지는 글쎄 필요가 있을까 문제가 되긴 하는데요. 수사 증거 자체가 요약이 된 책이라서 근데 봐서 이제 그거는 나중에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고 일단 기본서랑 기출은 나옵니다. 그거로 이제 강의하도록 할게요. 자, 증거부터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수사를 했죠. 수사를 통해서 이제 증거를 모아요. 증거를 모아서 증거로 재판을 해야겠죠. 자, 증거 방법, 조사, 자료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증거 방법은 증거 그 자체를 말합니다. 증거. 근데 방법이라는 말이 이제 조사에다가 방법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조사, 방법 이렇게 많이 쓰는데 우리가 증거에다 쓸 때는 이제 방법이 증거 그 자체를 말해요. 증거 자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야, 너 어제 치킨 안 먹었어? 안 먹었다는 증거 대봐. 그 증거대로잖아요. 그 증거 방법입니다. 그래서 증거 방법 넣으면 그 자체가 증거다 생각하면 돼요. 증거 자체. 그래서 네가 나 때렸잖아. 증거 대봐. 여기 팔에 상처 났잖아요. 네가 때린 거잖아. 이게 증거예요. 증거. 증거고 증거 방법이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방법이란 말은 조사하는 방법, 행위 방법이라는 뜻을 많이 쓰는데 우리가 쓸 때 증거 방법은 그냥 증거 자체를 방법이라 해요. 증거를 대는 방법. 그래서 팔에 난 상처를 보여주면 이게 증거잖아. 그게 증거 방법이란 말이에요. 증거. 그럼 이제 그 증거를 조사해야죠. 네, 조사해서 이제 뭔가 그로부터 보통 살인 사건, 폭행, 상해 사건에 관한 어떤 자료를 얻어야겠죠. 자료를. 그게 이제 증거 자료가 됩니다. 증거 자료. 그래서 증거 방법을 증거 그 자체죠. 증거 그 자체. 그래서 팔에 난 상처, 그게 증거란 말이에요. 그 자체를 조사해서 얻은 내용이 뭡니까?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이죠.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 그죠? 그래서 신체 구석구석을 뒤져봐요. 다치는 적, 까이는 흔적, 그 증거물 자체를 눈으로 봐서 얻은 내용은 상해를 당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증거 자료는 이제 뭐 증인의 증언이라던가 뭐 증거 서류라던가 뭐 신체나 상처라던가 이런 게 증거 자료가 되겠죠. 그래서 요 증거를 보고 그걸 조사해서 자료를 얻으면 이 자료에 따라서 법관이 유죄인지 무죄인지 재판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책을 보세요. 자, 먼저 증거의 85페이지. 자, 증거란 증거 방법과 자료 두 가지를 의미한다. 합쳐서 증거를 말합니다.
자, 증거 사실 인정 근거가 되는 자료를 말한다. 2번. 자, 증거 그 자체를 증거 방법이라고 그러고요. 예, 그걸 조사한 내용을 증거 자료로 합니다. 자,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피고인 신체가 증거 방법이 되기도 한다. 항상 증거 방법 나오면 방법 빼고 증거 그 자체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팔이나 상처 이게 증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체 자체가 증거가 되기도 한다. 맞죠? 두 번째, 증거 방법과 증거 자체와 증거 자료를 구분할 때 상해 진단서 증거물이 서면 증인의 증언은 증거 방법이 아니고 증거 자료죠. 증거 자료. 자, 틀었습니다. 자, 그럼 증거의 종류를 한번 볼까요? 증거의 종류를 이제 여러 가지로 구별을 하는데 일단 뭐 실질 보조 증거, 직접 간접 증거, 그리고 본증과 반증, 그 비진술 증거와 진술 증거. 진술 증거는 이제 원본 증거와 전문 증거 나뉩니다. 그래서 진술 증거는 이제 나중에 배우겠지만 전문 법칙이 적용되고요. 비진술 증거는 뭐 칼 이런 거라서 전문 법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그 법칙할 때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별되고. 그다음 인증, 물증서. 이는 사람 인자죠. 사람의 진술. 물증은 이제 물건, 서증은 서류 이렇게입니다. 그죠? 자, 이렇게 증거 종류가 여러 가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기초 개념을 잘 잡아놔야 돼요. 자, 먼저 실질 증거와 보조 증거. 자, 주요 사실에 관한 증거를 이제 실질 증거를 합니다. 예를 들면 뭐 살인 사건의 증거, 뭐 시체라던가 상해 사건의 증거, 상처라던가, 그죠? 그걸 실질 증거라고 그러고. 그 실질적인 증거를 이제 덧붙이거나 상해가 있다는 사실이 있으면 덧붙여서 내 말 맞잖아 이렇게 덧붙이는 증거가 있고요. 근데 아니잖아 이만큼 거짓말이잖아 빼는 증거가 있어요. 이렇게 더하거나 빼는 증거를 보조 증거를 하는데, 자, 실질 증거 증명력을 더하는 게 증강 증거, 보강 증거라도 그래요. 그리고 다투어서 마이너스, 이건 네 말 거짓말이잖아 빼는 게 탄핵 증거랍니다. 이렇게.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갑이 살인을 했어요. 갑이 살인을 했는데 그 현장을 을이 봤습니다. 이렇게 갑이 살인하는 현장을 을이 봤어요. 그럼 이제 이 사람 을이 갑이 사람을 죽이는 걸 봤습니다. 그러면 이게 살인 사건에 관한 실질 증거잖아요. 실질 증거입니다. 실질 증거. 자,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거짓말일 수도 있고 진짜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제 이 사람이 살인 사건을 봤습니다. 이런 실질 증거에 대해서 이 사람 말이 맞습니다. 이렇게 덧붙이면 증강 증거고, 이 사람 말이 틀립니다. 이렇게 빼면은 탄핵 증거가 되겠죠. 이렇게 탄핵 증거,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의뢰 증언에 대해서 이제 병이 또 말을 하는데, 병이 뭐라고 하냐면 저도 근처에서 을이 그 근처에 있는 걸 봤습니다. 그래요. 자, 갑이 살인 사건을 범했고 그걸 봤다는 의뢰 증언이 있었는데 주변에 있던 병이 그 사건 현장 근처에서 을을 봤대. 그럼 을은 그 근처에 있었던 거잖아요. 그럼 이제 이 사람이 말한 그 목격담이 진짜일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이렇게 이제 더해진단 말이에요. 증강 증거, 보조 증거를 합니다. 자, 근데 만약에 이제 병이 뭐라고 하냐면, 야, 뻥치지 마. 네가 그때 살인 사건 현장은 뭐 11월 25일 서울이었는데 그 같은 날짜 같은 시간에 너 나랑 부산에 있었잖아. 다른 곳에 있었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는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이 사람의 말이 신빙성을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마이너스 탄핵 증거입니다. 탄핵 증거. 그런 이제 또 병이 뭐라고 하냐면 판사님, 이 을의 말은 믿지 마세요. 을은 예전에도 누가 누굴 죽였다는 거짓말 목격을 했다는 말을 뻥치고 다닌 적이 많습니다. 거짓말한 적이 많습니다. 믿지 마세요. 그러면 이제 뭡니까? 증거력이 낮아지겠죠. 탄핵 증거랍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보면은 일단 갑이 살인 사건의 범인인데 그걸 봤다는 실질, 살인을 증언하는 거란 말이에요. 실질 증거. 그다음에 이걸 더해주는 증거가 증강 증거. 을이 그 근처에 있었던 거 맞습니다. 진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을이 다른 곳에 있었다거나 원래 뻥치던 놈입니다. 저 사람 말 믿지 마세요. 이렇게 마이너스적인 증거면 탄핵 증거를 개발하고요. 두 개 합쳐서 우리가 보조 증거란 말을 합니다. 자, 한번 책을 보겠습니다. 자, 실질 증거는 주요 사실, 살인 사건에 관한 증거를 말하고요. 보조 증거는 그걸 더하거나 빼는 증거를 말합니다. 보조적으로. 그래서 보조적으로 더하는 증거를 증강 증거, 빼는 증거를 탄핵 증거.
저 사람 말 맞습니다. 믿어주세요. 증강증거. 저 사람 말 뻥입니다. 믿지 마세요. 이게 탄핵 증거 됩니다. 자,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자, 살인 현장을 목격했다는 증인 의뢰 증언은 실질 증거. 살인 사건 봤다니까. 실질 증거. 살인 사건을 증언하고 있잖아요. 근데 증인들은 그 시간에 다른 곳에 있었다는 병의 증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저 사람 뻥쳤다는 말이지. 이건 보조 증거 맞죠? 근데 증강 증거라고 그러면 틀린 거고 탄핵 증거라고 그러면 맞죠? 그래서 보조 증거 안에 증강 탄핵 두 개가 있는데 탄핵 증거니까 그 보조 증거다 맞고 탄핵 증거 맞습니다. 자, 두 번째. 탄핵 증거는 실질 증거 증명력을 플러스하는 증거, 증강 증거에 틀렸죠? 마이너스하는 탄핵하는 증거죠. 틀렸습니다. 자, 두 개 이제 개념을 잡으시고 그다음 보겠습니다. 자, 그다음 질문. 자, 직접 증거랑 이제 간접 증거가 나와요. 자, 직접 증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사실을 주연 사실의 직접적인 증거에 사용되는 겁니다. 자, 요중 사실은 뭐예요? 증명이 필요한 범죄 사실. 예를 들면 살인 사건. 네, 요중 사실, 증명이 필요한 사실. 그 살인 사건에 관한 증거를 직접 증거로 그러고, 예, 거기에 이제 간접적인 사실에 관한 증명을 이제 간접 증거라고 그러는데, 간접 증거를 다른 말로 정황 증거라고 그래요. 정황상 살인 사건 맞다 이거지. 자, 예를 보겠습니다. 자, 갑이 이제 사람을 죽였어요. 그래서 제가 갑이 사람을 죽이는 걸 봤습니다 말한단 말이에요. 자, 살인 현장을 직접 봤죠. 지금 검사가 갑을 살인죄로 기소를 했는데 기소된 사실은 살인 사건이에요. 살인 사건을 직접 증언하고 있잖아요. 직접 증거가 됩니다. 이렇게. 근데 살인 사건을 직접 본 건 아닌데 지금 병은 뭐라고 그러냐면 제가 제 이름 병이고요. 길을 지나가고 있는데 여기 건물에서 이제 갑이 나왔단 말이에요. 나오면서 이렇게 옷을 이렇게 매무새를 고치면서 나오고 있는데 보니까 여기 빨간 게 묻어 있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케첩인 줄 알았어. 근데 가만 보니까 피 같단 말이에요. 막 피가 튄 흔적이 있고. 그래서 이 갑의 옷에 혈흔이 묻어 있습니다. 피의 흔적이 있는 걸 봤습니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는 그 갑이 사람을 죽이는 현장을 직접 목격한 건 아니죠. 직접 본 건 아니란 말이에요. 살인 사건을 직접 본 건 아닌데 간접적으로 피를 묻히고 나왔고 여기가 지금 A가 살해당한 현장이라면 A를 죽였다는 아주 신빙성 있는 증거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살인 사건을 직접 봤다는 증거는 아니지만 혈흔 묻어 나왔다는 자체. 또 하나 그 들어가 봤더니 그 살인 사건 현장에 갑의 지문이 막 묻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갑의 혈흔에서 DNA를 검출해 봤더니 피해자 A의 DNA 일치한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런 이제 증거들은 유죄의 확실한 증거가 될 수는 있는데 살인 사건을 직접 봤다는 증거가 아니기 때문에 간접적 증거가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직접 살인 사건을 봤다가 직접 증거, 뭐 혈흔이라던가 지문이라던가 살인을 추정할 수 있게 하는 증거가 간접 증거. 그러면 이제 어떤 증거가 더 증명력이 높을까요? 똑같습니다. 증명력은 똑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또 다른 피해자가 없는 상황이라면 그 법관이 딱 보고 요거 봤다는 이 진술을 가지고 증명력 인정해서 살인사건 유죄가 나올 수도 있고 요걸 갖고 유죄가 나올 수도 있어요. 증명력은 똑같습니다. 근데 증명 방법이 다를 뿐인 거죠. 자, 그렇게 두 개 나왔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직접 증거란 직접 요증 사실, 증명을 요하는 사실, 살인사건. 살인사건의 증거를 직접 대는 거예요. 그리고 간접 증거는 그 간접 사실을 증명하는 걸 말하고 정황 증거라고도 한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사문서 위조죄 요정 사실은 사문서죠. 위조된 사문서. 그 자체가 직접 증거고요. 그 다음에 피고인의 자백 등은 직접 증거가 된다. 피고인 내가 죽였습니다 말한단 말이에요. 직접 증거. 근데 상해 사건의 상해 진단서. 이게 다쳤다. 상처가 있다는 진단서. 그리고 옷에 묻은 혈흔. 현장에 채취된 지문. 이런 건 전부 다 뭐 살인이나 상해를 직접 증거를 낸 건 아니잖아요. 간접 증거로 말합니다. 다만 3번. 직접 증거든 간접 증거든 전부 다 증명력 우려는 없다. 그래서 직접 증거만 보고도 유죄가 나올 수 있고 법관이 확신을 가진다면 간접 증거로도 유죄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자, 범죄 현장을 목격한 살인 사건을 직접 봤대. 그 사람의 진술은 직접 증거죠. 살인 사건을 증언하는 거니까 피나 지문이나 다른 걸 증언하는 게 아니잖아요. 살인 사건 그 자체를 증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직접 증거면서 이제 본래 증거를 합니다. 맞죠? 두 번째, 자, 간접 증거는 요증 사실을 추측하기 위한 정황을 증명하는 거죠. 혈흔, 지문 이런 거 맞습니다. 세 번째, 자, 피고는 옷에 묻은 혈흔은 직접 증거가 아니고 간접 증거죠. 틀렸고, 그 빨간색은 틀렸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상해 진단서도 이것도 이제 그 간접 증거가 되겠죠. 뒷부분은 맞네. 앞에가 틀렸네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피고의 옷에 묻은 혈흔과 진단서는 전부 다 간접 증거가 된다. 맞죠? 그다음 지문. 범행 현장에서 채취한 피고는 지문. 이것도 간접 증거입니다. 살인 사건 자체를 증명하는 건 아니잖아요. 간접 증거 틀렸고요. 그다음 직접 증거와 간접 증거 분류는 요증 사실과 관계에 따른 분류이다. 맞죠? 그죠? 요증 사실하면은 이제 그 사건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살인 사건 이렇게. 살인 사건에 관한 증거는 직접. 살인 사건이 아니라 뭐 기타 등등 혈흔이나 지문 등등등은 간접 증거입니다. 그래서 요증 사실이냐 아니냐로 이제 따른 분류예요. 맞습니다. 자, 그다음 질문. 자, 동일한 증거라 할지라도 요증 사실에 따라서 직접 증거가 되기도 하고 간접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죠? 이제 이거 체크하시고 이건 잘 봐야겠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예를 써놨습니다. 여기다가. 자, 피고인이 마약을 소지하고 있는 걸 보았다고 이제 증언을 했어요. 마약 소지죄가 요증 사실이라면 직접 증거가 되겠지만 마약 투약죄가 요증 사실이라면 간접 증거가 되겠죠. 자, 갑이 이게 손에 이게 마약을 쥐고 있는 거를 봤습니다. 갑이 이제 목격을 해서 이제 법정에 가서 증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 사람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겠죠. 그럼 검사가 이제 이 피고인을 어떤 죄로 기소했냐에 따라서 그 재판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검사가 마약 소지죄로 기소를 했다든가 아니면 마약 투약죄로 기소를 했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자, 그럼 이걸 뭐라고 그래요? 마약 소지죄, 마약 투약죄를 기소된 사실. 검사가 재판을 청구해서 유죄 무죄를 확인해 달라고 재판을 청구한 기소된 사실. 그래서 주요 사실. 그래서 판사가 이제 유죄를 때리려면 증거가 필요하죠. 요증 사실. 이거란 말이에요. 자, 근데 이제 마약 소지죄로 재판을 받을 때 손에 쥐고 있었다는 거는 마약 소지의 직접 증거란 말이에요. 근데 마약을 투약했다는 거는 투약했다는 걸 직접 증거를 대는 건 아니고 마약을 쥐고 있었다는 게 투약에 관한 어떤 추정 근거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요 범죄에 관한 간접 증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자, 그다음. 자, 절도 사건에서 작물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걸 보았다는 증언은 직접 증거에 해당된다. 틀렸죠? 간접 증거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갑이 이제 다이아몬드 하나를 가지고 있어요. 다이아몬드인데 이게 이제 A 소유의 다이아몬드입니다. 그래서 이걸 손에 쥐고 물방울 다이아 되게 이제 희귀한 다이아몬드인데 이걸 갑이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거를 을이 법정에서 증언을 했어요. 했단 말이에요. 자, 이게 직접 증거냐 간접 증거냐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이렇게. 그럼 기소된 요증 사실이 뭔가를 봐야 돼요. 자, 기소된 사실. 검사가 기소해서 증명이 필요한 사실이 뭐냐. 그래서 만약에 이제 검사가 그 갑을 절도죄로 기소를 했더라면 그럼 절도죄 직접 증거는 훔치는 걸 봤다가 된단 말이에요. 훔치는 걸 봤다. 근데 훔치는 걸 봤다가 아니라 훔친 다이아를 가지고 있었다잖아요. 따라서 절도에 대해서는 간접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이 검사가 기소를 할 때 갑을 작물 뭐 취득죄로 기소를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훔친 걸 기소한 게 아니고 훔친 물건을 가지고 있다를 기소한 거잖아요. 그럼 이제 작물을 가지고 있다고 기소하게 되면 직접 증거가 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작물을 가지고 있다는 게 작물 취득죄로서는 직접 증거가 되겠지만 절도에 대해서는 절도 자체를 증명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간접 증거랍니다. 이제 개념 잡혔죠? 자, 그다음 이제 3번 세 번째 비교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본증과 반증이에요. 본증과 반증. 그래서 이제 본증과 반증이 그 민사소송에서는 막 서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민사소송 같은 경우는 그 소를 제기한 자가 원고고 소를 당한 자가 고자질을 당한 자가 피고인데
원고가 이제 주장을 하고 증거를 제출하면은 피고가 반대 증거를 제출할 수도 있고요. 피고가 증거를 먼저 제출하면은 원고가 반대 증거를 제출할 수도 있어요. 증거와 반대 증거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이제 민사소송과 다르죠. 우리 지금 형사소송을 배우고 있으니까 형사소송에서는 이제 검사하고 피고인 이렇게 나와요. 그럼 계속 검사가 피고인을 공격하는 거죠. 너 죄를 졌잖아. 너 사람 죽였잖아. 너 사람 때렸잖아. 계속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럼 피고인 측에서는 그 검사의 공격에 대해서 계속 방어만 합니다. 방어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증명 책임을 지는 자가 형사소송에서 검사란 말이에요, 검사. 그래서 이 검사가 제출하는 어떤 살인 사건, 상해 사건, 명예훼손 사건의 증거로 공격하는 증거, 상대방을 공격하는 증거가 본증, 본래 증거. 그다음 피고인 입장에서는 거기다 서 자꾸 방어한단 말이에요, 방어하기 위해서 네가 사람을 죽였잖아. 난 그때 딴 데 있었는데. 너 쟤를 때려서 상처 입혔잖아. 피해자 손에 상처가 없는데. 네가 쟤한테 명예훼손 욕했잖아. 들은 사람이 없는데. 이렇게 반대 증거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격과 방어. 그래서 이 공격하는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가 본증. 피고인이 방어한 차원에서 그것과 반대되는 사실을 증거에 제출하면 반증 그럽니다. 반증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민사소송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본증 반증일 수도 있고요. 얘가 본증 반증일 수도 있어요.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복잡하죠. 네, 형사소송은 간단하단 말이지. 공격은 다 검사가 하는 거예요. 피고는 방어만 합니다. 그래서 검사가 하는 게 본증, 피고인이 하는 게 반증.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책을 보겠습니다. 자, 거증 책임을 지는 당사자가 검사예요. 검사. 그래서 이제 왜 그럼 검사라고 부르지 왜 그냥 거증 책임을 지는 당사자란 말을 쓰는 거냐? 거증 책임을 피고인이 지는 예외도 있긴 있거든. 두 개 정도 예외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말 쓰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거증 책임을 지는 당사자는 검사이기 때문에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를 본증이라 그러고 그 본증에 대해서 그걸 부인하기 위해서 반대 증거, 방어하면서 제출하는 게 반대 증거, 반증이라 합니다. 자, 형사소송에서는 예외가 있긴 하지만 두 개 예외가 있단 말이에요. 그 예외 빼고는 원칙적으로 검사가 거증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검사가 공격하면서 제출하는 게 본증, 피고인이 방어하면서 제출하는 반대 증거가 반증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자, 기출문제 쉽죠? 피고인이 거증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가 본증이 될 수도 있다, 그죠? 예외적으로. 그래서 피고인이 이제 이렇게 막 공격하기도 해요, 그죠? 본증을 내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예외적으로. 뒤에 가면 배우겠지만, 그럴 때 검사가 제출하는 게 반대 증거가 될 수 있겠죠. 그렇게입니다.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자, 다음에 이제 4번. 자, 비진술 증거와 진술 증거는 뭐 어렵지 않죠? 자, 비진술 증거는 진술이 아니다 이겁니다. 물건. 그래서 뭐 사람을 죽인 칼, 현저에 묻은 지문, 뭐 이런 거. 그다음 진술 증거는 말이에요, 말. 사람의 말, 그죠? 제가 사람을 죽이는 걸 봤습니다. 말하는 거 말. 근데 이제 우리 그 수사 증거에서 그 이 사람의 말하고 그 말을 기재한 서면은 똑같이 봅니다. 그죠? 제가 사람 죽이는 걸 봤다고 말을 하나 그 말을 종이에 써서 제출하거나 똑같은 거죠. 내용이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술하고 서면까지도 다 진술 증거로 봅니다. 이게. 자, 비진술 증거 같은 경우 이제 나중에 배웠지만 이제 전문 법칙이 적용되지 않고 진술 증거에 한해서 전문 법칙이 적용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진술 증거는 또 두 개로 나뉘죠. 원본 증거, 전문 증거. 자, 원본 증거는 실험한 사실을, 실험이 뭐냐면 실제 체험, 실제 사람 죽인 걸 내가 직접 봤다고, 실제 체험했다고, 직접 보고 사람을 죽였습니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체험한 사실을 제출하면 그 원본 증거. 이건 이제 바로 증거능력 바로 인정돼요. 증거로 채택될 수 있습니다. 근데 전문 증거는 이제 옮길전자죠. 옮길전, 들을문, 전문. 그래서 이게 뭡니까? 전해 들은 증거. 제가 그러는데 저 사람이 사람 죽인 걸 봤다고 들었습니다. 남의 말을 들은 거죠. 이건 이제 전해 들은 말이기 때문에 증거로 바로 쓸 수는 없어요. 바로 쓸 수는 없고 특별한 예외가 인정될 때에 한해서 나중에 배우겠지만 311조부터 쭉 이제 예외가 인정될 때 한해서 그때 증거는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전문 법칙 배웁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갑이 폭행을 했어요.
갑이 이제 이 사건의 피고인입니다. 폭행범이에요. 자, 그걸 봤다고 을이 말해. 네, 봤대. 얘는 직접 봤다는 거죠? 직접 봤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직접 봤다고 말을 했는데 그 말을 병이 전에 듣고 법관에게 진술한 거예요. 자, 갑이 이렇게 사건 현장이 이렇게 있죠. 갑이 A를 때리는 거를 을이 봤대. 그 말을 병이 전해 들었대. 그래서 이제 그 말을 법정에서 병이 증언한 거란 말이에요. 자, 주요 사실에 뭔가를 봐야 됩니다. 검사가 기소한 이 재판 받는 증거 사실에 뭔가를 봐야 되는데 지금 이 재판받는 기소된 사건이 갑의 폭행죄를 논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 사건의 피고인이 갑이란 말이에요. 갑이 폭행을 했는지가 주된 그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갑이 폭행한 거를 을이 직접 봤다고 말하면 직접 원본 증거 되겠죠? 근데 그거를 전에 듣고 말하니까 전문 증거 되겠죠. 그죠? 자, 근데 이제 기소된 사실이 갑의 폭행이 아닙니다. 이건 이제 이 사건이 아니고 갑이 폭행했다는 걸 을이 봤다고 말했잖아요. 그럼 이제 을은 갑의 명예를 훼손한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죠? 그러면 이 을의 명예훼손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주요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재판할 때 너 왜 갑한테 험담을 하고 그래? 너 명예훼손하냐? 이 사건이 주요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 사람이 폭행을 봤다는 그 자체를 말하는 게 이게 원본 증거란 말이죠. 이게. 그죠? 그래서 이게 주요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 볼까요 한번? 갑이 폭행을 하였다. 을이 봤다. 병이 갑이 폭행하는 걸 을이 봤다고 을이 들었다.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근데 지금 그 법원에 기소가 된 사실은 갑의 폭행죄를 다루고 있단 말이에요. 갑이 피고인이란 말이지. 자, 그리고 이제 법원에서 을의 명예훼손을 기소된 사실로 다루고 있습니다. 을, 너는 왜 갑에 대해 험담을 하고 그래? 험담은 착한 사람인데 왜 폭행했다고 험담하고 그래? 넌 나쁜 놈이야. 을에 대한 재판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재판에 따라서 사실에 따라 달라지겠죠. 이게. 자, 갑이 폭행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걸 봤다는 을이 원본 증거. 그걸 전해 들었다는 병의 말은 전문 증거. 그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폭행을 직접 봤다는 을의 말은 증거로 바로 채택할 수 있어요. 신빙성이 있습니까? 근데 그걸 전해 들었다는 거는 어디서 이제 이게 카더라냐, 카더라. 누가 뭐라 카더라 그거잖아요. 누가 뭐라 카던데? 누가 누굴 죽였다던데? 누가 때렸다던데? 누가 그랬어? 들었단 말이에요. 이거는 증거로 쓸 수가 없어요. 그죠? 신빙성이 좀 많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예외적으로 쓸 수 있는 경우가 이제 있다는 거지. 예외적으로. 자, 근데 이제 그 갑이 폭행했다는 걸 우리 봤다고 말하면 이 사람 명예훼손에 관한 사실을 재판을 받고 있는 건데 이거는 이제 갑이 폭행한 걸 봤다. 그 자체가 범죄 사실이고 그걸 직접 들었잖아요. 직접 들었으니까 병이 말한 이 증언이 이게 원본 증거가 될 수가 있단 말이죠. 이렇게. 그래서 사건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자, 그거 잘 이해됐으면 다시 이제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1번. 자, 진술 증거는 사람의 진술을 그 증거로 하는 것이고 진술 증거는 사람의 말 진술도 되지만 그걸 기록한 종이, 서면도 된다. 그 이외의 것들을 비진술 증거라고 한다. 자, 진술 증거는 실험자가 실제 체험한 자가 때리는 걸 봤다. 험담하는 걸 봤다. 그 범죄 사실을 직접 봤다. 직접 말하는 거예요. 그게 원본 증거입니다. 근데 그런 사실을 누가 뭐라 하더라. 전해 들은 게 전문 증거 됩니다. 예컨대 갑이 폭행하는 것을 보았다는 을의 말을 들었다고 병이 진술했단 말이에요. 그럼 갑의 폭행 사건에서는 전해 들은 말을 한 거니까 전문 증거고 을의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험담을 직접 들었죠. 원본 증거란 말이에요. 자, 3번. 자, 진술 증거에는 전문 법칙이 적용되는데 비진술 증거는 전문 법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비진술 증거는 뭐 칼이나 지문이나 이런 거니까 전해 들을 수가 없잖아요. 물건을 어떻게 전해 들어? 그죠? 사람의 말을 전해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전문 증거나 전문 법칙은 진술 증거에서만 전해 들었을 때만 적용되는 겁니다. 자, 됐죠? 나도 5번. 자, 다음 분류는 쉬워요. 그래서 뭐 인증, 사람의 말이 증거가 되는 경우, 물증, 물건,
물건의 뭐 존재나 상태, 그 물건이 진짜 있어? 거기 현장에 범인 지문이 있대? 뭐 그런 거, 상처가 있대? 이런 거 물증. 서증은 이제 이게 증거 서류하고 증거물인 서면을 합쳐서 서증 그럽니다. 이렇게. 증거 서류는 뭐냐면 그 증거물인 서류의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 그 거기 뭐라고 써 있는데 그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증거물인 서면은 그 물건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 진짜 편지가 있대? 있다 없다 중요하단 말이에요. 다르단 말이에요. 합쳐서 서증 그럽니다. 자,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갑이 을을 협박한 사건이 벌어졌어요. 이제 갑이 을을 협박했습니다. 그래서 갑이 을한테 이제 협박 편지를 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을이 협박을 당했다고 경찰한테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을의 말을 청취해서 경찰관이 어떤 조서나 진술서 같은 서류를 썼겠죠. 이렇게 썼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럴 때 이제 갑이 을을 진짜로 협박한 게 맞냐 이거지. 갑이 을을 협박한 게 맞느냐. 그래서 협박 편지를 보낸 게 맞느냐. 자, 갑이 을한테 직접 협박 편지를 보내서 협박한 사실이 있느냐. 그런 편지가 있어 없어? 그런 편지가 있으면 협박죄가 되는 거고 그런 편지가 없으면 증거 없는 거예요. 자, 그때 이제 협박 편지 그 자체는 그 물건으로서의 증거인 겁니다. 그죠? 그 편지가 있다 없다가 중요한 증거가 된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제 요 을의 말을 전해 듣고 경찰관이 진술 조서를 작성했단 말이에요. 조서. 이거는 그런 진술 조서 물건이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죠. 뭐라고 썼는지가 중요한 거지. 그 서류의 내용이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내용. 그죠? 그럼 이제 두 개가 이제 이건 증거물인 그 서증이고 이건 증거 서류인 서증이 되는 건데 둘 다 이제 법정에서 증거를 조사를 할 때 법정에서 이제 법관이 자, 갑이 을을 협박했다고 그래서 지금 갑을 피고인으로 지금 협박죄를 재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협박했다는 증거 내놔봐. 증거 방법을 내놔봐.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럴 때 이제 보세요, 판사님. 여기 편지가 있지 않습니까? 물건으로 내설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럴 때는 이제 뭐 그 지문이나 그 서면이나 그 물건 자체가 증거가 되는 경우죠. 그럴 때는 이제 그 증거를 제출한 검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법관, 판사님 보세요. 편지가 있지 않습니까? 보여줘야 돼. 지문이 묻어 있지 않습니까? 보여줘야 된다고. 피해자 몸에 상처가 있지 않습니까? 보여줘야 된다고. 보여줘야 돼. 보여주고 이제 뭐라고 쓰는지 읽어봐야겠죠. 친구야 잘 지내니? 나도 이사 가서 잘 지내고 있어. 이건 협박이 아니잖아요. 널 죽일 거야. 이게 협박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이 물건으로 갈 때는 그 물건을 보여주고 그 내용까지 다 읽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증거조사 인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가 있네. 죽일 거라 말했네. 그럼 협박 증거물이 되겠죠. 자, 근데 이제 여기 수사기한 작성 진술조서 같은 경우는 진술조서 내용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피해자가 경찰관한테 한 그 진술을 적은 거죠. 이 사람이 내가 어느 날 아침에 우체국 집변이 와서 우편물을 줬는데 뜯어봤더니 편지가 있길래 봤더니 협박 편지입니다. 그런 이제 그 상황을 정리한 서류란 말이에요. 자, 이건 이 서류가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죠.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내용이 뭐라고 썼는지가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도대체 편지가 몇 시에 왔으며 뭐라고 쓰였으며 정황상 그 전에 어떤 사이였으며 그런 내용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읽어주는 거예요. 이 피해자는 예전부터 사이가 안 좋았었는데 이러이러한 일 때문에 이런 편지가 온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읽어주면 되는 거죠. 물건을 보여줄 필요 없는 거죠. 이렇게.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갑이 을한테 협박을 했대. 증거 있어? 편지 있잖아. 물건이란 말이에요. 그 물건이 협박 증거란 말이에요. 이건 그 물건을 보여주고 읽어줘야 됩니다. 자, 근데 이제 피해자 을의 진술을 조사한 서류를 경찰관이 작성했단 말이에요. 이건 그 서류 자체를 서류 자체가 증거가 될 수 있는데요. 그 증거를 물건으로 보여줄 필요는 없고 읽어주면 되는 거예요. 읽어주면 증거로 조사할 수가 있습니다. 달라지죠. 자, 그럼 거기에 쭉 써놨죠. 인증, 사람의 진술, 물증, 물건 증거, 서증 두 개입니다. 증거 서류하고 증거물인 서면. 자, 예컨대 갑이 을을 협박한 사건에 대해서 수사기관 작성 진술조서는 증거 서류고 내용이 중요하고 갑이 을에게 보낸 협박 편지 그 자체 편지도 보여주면서 내용도 읽어줘야 돼요. 이게 증거물인 서면입니다. 물건으로 보는 거죠. 자, 증거 서류 낭독을 읽어주면 되고 증거물인 서면은 제시 물건을 보여주면서 읽어줘야 됩니다.
자, 다음 구별 개념은 이제 증거 능력과 증명력입니다. 그 증거의 가장 기초의 내용이죠, 이거. 자, 증거 능력은 자격이죠, 자격. 증거로 쓸 자격이 있냐. 그 다음에 증명력은 그래서 이제 증거로서 가치가 있느냐. 네, 법관이 이제 자유심증에 따라 판단을 해보는 겁니다. 네. 자, 여기 이제 A라는 여자가 있어요. 근데 이제 B인 같은 친구가 소개팅을 시켜주려고 합니다. 야, 멋진 남자가 있대. 내가 소개시켜줄게. 그래서 이제 소개팅을 하려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래? 그럼 누가 나올 건데? 소개팅 현장에 이제 갔겠지, A가. 그럼 내가 이제 소개를 시켜줘서 이게 지금 소개팅 현장이란 말이에요. 소개팅 현장인데, 그래, 남자야? 잘생겼어? 잘생겼어. 아, 그래? 어디 사는데? 저기 옆집에 산대. 그래서 이제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B가 이제 데리고 와가지고 남자를 데리고 왔어. 데리고 왔는데 봤더니 개야, 수컷이야. 아니, 사람이 개랑 살릴 수는 없잖아요. 그죠? 자격이 안 되죠. 그죠? 수컷인 건 맞지만 자격이 안 된다고. 뭐 만나서 뭐 잘생겼느니 못생겼느니 따질 가치가 없잖아요.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자격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소개팅에 나올 자격이 안 돼. 동물이니까. 그죠? 이런 건 이제 뭡니까? 탈락. 들을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일 때 한해서. 그죠? 사람일 때 한해서, 남자일 때 한해서. 여자는 또 탈락입니다. 여자가 여자를 만날 수는 없잖아. 물론 이제 동성애라면 여자가 들어오는 거고 남자는 탈락이겠지만, 보통 이성애라면 그 남자를 원하겠죠. 그럼 여자는 탈락. 사람이라도 여자는 탈락. 자격이 없어요. 사람 중에서 남자인 경우 일단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소개팅을 만날 자격이 생기는 거고, 그래서 이제 사람이면서 남자인 경우에 한해서 소개팅 장소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A가 그 어기온 C라는 남자를 뜯어보겠죠. 이제 하나 뜯어본단 말이에요. 얼굴, 외모, 하는 말투, 그 다음에 뭐 생각, 사고방식, 나와 어느 정도 경험이 맞는지 판단해보겠죠. 그게 증명력이에요. 이 사람의 가치. 예, 가치를 평가해서 내가 이제 마음에 든다, 사귀면 되는 거고, 싫다, 안 사귀면 되는 거죠. 그럼 누구 마음대로? 이 여자 마음대로. 자유심증.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 마음에 들면은 다 마음에 안 들어. 콧구멍도 흡이고 눈도 짝짝이고 얼굴도 키도 작고 막 뚱뚱하고 다 마음에 안 드는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마음에 들어. 생각이 똑발라. 나랑 맞는 게 있어. 그러면 남들이 볼 때 다 아니라고 그래도 내 마음에 들잖아요. 내 마음에 들면 뭐 오케이지. 자유심증. 그게 자유심증입니다. 그죠? 남들이 뭐라고 해도 내 마음에 들면 되는 거예요. 법에 써 있는 거 아닙니다. 내 마음이라 자유라고. 그래서 자기가 이제 자유롭게 선택해서 사귀겠다, 사귀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 단계별로 보면은 일단 증거로 쓸 만한 자격이 있어야 돼요. 자격이 없으면 아예 법정의 증거로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걔는 탈락. 그죠? 네, 증거 능력이 있을 때 안에서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네, 들어옵니다. 네, 들어와서 여기서 증거로 사용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여기 들어온 남자가 A하고 만나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증거 능력이 있을 때만 법정의 증거로 들어올 자격이 생기는 거고, 자격이 돼서 증거로 들어오면 그때서 이제 여자가 법관이거든요. 법관이 증거를 읽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거를 증거로 일단 쓸 자격이 생겼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따지는 게 증명력이죠. 증명력. 그 내가 이 남자를 사귈지 말지, 가치가 있는 남자인지 판단할 때 누구 마음대로? 증거 법정주의가 아니고요. 독일은 증거 법정주의예요. 우리는 법정주의가 아니고 자유심증주의. 그래서 이 여자 마음에 따라서 자유롭게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가 있다, 증거로 써서 유죄평을 내리면 되는 거고, 증거로 쓸 자격은 있는데 가치가 떨어진다. 이 남자가 남자 사람인 건 맞는데 마음에 안 든다. 그럼 증거를 안 쓰면 무죄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자유심증주의에 따라서 증명력을 판단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다 됐죠? 증거 능력은 자격, 증거로 쓰는 자격, 자격이 있어야 증거로 써요. 없으면 탈락되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그 위법 수재 증거 이런 거 배우게 되는데, 그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 이런 것들은 증거로 쓸 자격 자체가 없기 때문에 법정에 들어오지도 못해. 아예 그냥 탈락인 거예요.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한해서 증거로 쓸 자격이 있고, 증거로 쓸지 말지 법정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법정에 들어와야
법관이 자유심증으로 판단해서 증거로 쓸지 말지 자유롭게 판단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증거 능력은 증거로 쓸 자격을 말한다. 능력이 있어야 법정에 들어온다. 그다음에 증명력은 가치를 말한다. 자유심증에 따라 판단하기 때문에 가치가 있으면 증거로 채택해서 유죄 나오고 가치가 떨어지면 증거로 채택하지 않고 무죄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자, 증거 능력이란 요정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의 힘, 증거의 실질 가치를 말하며 힘, 가치, 증명력이죠. 증명력. 자유심증에 따라 결정된다. 증명력에 관한 설명이었습니다. 두 번째, 논리적으로 증거 능력 판단은 증명력 판단에 선행이 되어야 된다. 맞죠? 개가 왔어요. 개가. 자격이 없죠. 그럼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따질 필요 없이 탈락이에요. 탈락. 그래서 자격을 먼저 따지고 그 다음에 자격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가치를 따지는 겁니다. 선행한다. 맞고요. 세 번째, 증거 능력이 없는 증거라도 증명력이 있으면 실질 증거로 사용할 수가 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그죠? 자격이 없는 개가 왔어도 잘생겼으면 사귄다. 이상하잖아. 그죠? 탈락입니다. 자, 증거 능력이 없으면은 증명력이 있거나 없고 상관없어요. 안 씁니다. 그냥. 아예 탈락이죠. 자, 제2절, 제2장 증명 기본 원칙.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